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과학생활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우주는 정말 넓죠? 이게 사실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넓은데 제가 몇 가지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 해운대 백사장에 있는 모래알은 셀 수 없이 많죠. 해운대 백사장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모래알 개수를 합친 것보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빛나는 태양 같은 항성의 개수가 더 많다는 사실. 심지어 이 빛나는 항성이 아니라 이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까지 합치면 그 수는 10배 이상은 된다고 합니다. 이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. 이 많은 별들도 우주의 구성 요소들 중 채 5%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. 이렇게 넓고 광활한 우주에는 별의별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픽한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름하여 엑소픽 탑 3. 첫 번째는 바로 이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지구에 있는 8,848m의 에베레스트 산일까요? 에베레스트 산이었으면 제가 준비도 안 했겠죠. 바로 이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 행성, 맷 데이먼도 살고 있는 이 감자를 캐먹고 있는 행성, 마션, 화성입니다. 이 화성에서는 자그마치 이 에베레스트 산보다 3배나 높은 화산이 있습니다. 이름도 올림푸스 산이라고 굉장히 웅장한데요. 이 산이 태양계에서 알려진 가장 높은 산입니다. 산의 높이는 27,000m, 전체의 너비는 무려 540km가 된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이 산 하나가 한반도 넓이에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백두산의 천지 같은 분화구도 6개나 된다고 합니다. 사실 처음 화산 활동이 형성되었을 당시에는 약 33,000m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풍화작용으로 인해 지금은 27,000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. 여기서 퀴즈 하나. 화성의 올림푸스 산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? 힌트는 이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에 있습니다. 정답은 바로 이 화성에서는 이 파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증거인데요. 그럴 줄 알고 제가 좀 소품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. 간단하게 종인데요.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지구에서는 이 판이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. 이게 이제 베게너의 대륙이동설이에요. 때문에 이 판 아래에 열점이 있다면 이 열점에서 분출되는 마그마가 식어서 화산이나 섬이 한 곳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은 열점에서 이렇게 섬이 만들어지더라도 또 판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섬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판이 계속 움직이니까 또 같은 열점이지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섬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하와이에 있는 섬들 또한 같은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되지만 이 판이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 개의 섬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. 이에 반해 이 화성에서는 판의 이동이 없다 보니까 이 하나의 열점에서 계속해서 이게 마그마가 쏟아져 나오고 끝없이 이 화산체가 덧붙여지다 보니까 이렇게 거대한 산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. 두 번째 엑소픽. 가장 큰 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가장 큰 태풍을 준비했습니다. 이 태풍은 그럼 얼마나 클까요? 화성의 올림푸스 산 같은 경우는 에베레스트의 3배 정도 크기니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태풍 크기의 3배 정도? 에이, 아닙니다. 이 정도 스케일이면 엑소픽에 들 수 없죠. 지구 속 태풍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자그마치 이 지구 크기의 3배나 되는 태풍이 몇백 년간 불고 있습니다. 그 장소는 바로 주피터, 목성입니다. 이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큰 행성인데요. 가장 큰 행성 크기에 걸맞게 거기서 부는 태풍도 지구 크기의 3배나 큰 태풍이 불고 있다고 하네요. 이 태풍의 이름은 대적점. 이름도 무서운데요. 몇 주간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 지구 속에 있는 태풍과 달리 이미 400년 이상 간직이 되었다고 하니 정말 끈질기고 무서운 녀석입니다. 이 대적점에서는 막대한 양의 이 중력파와 음파가 생겨나며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하니 실로 무섭습니다. 실제로 이러한 목성에 대한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많다고 하네요. 이 목성의 거대한 태풍이 굉장히 붉게 보여서 대적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붉으스름한 색을 띠는 이유는
목성 대기 내 물질이 이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하여 이 톨린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탐사선이 성공하였는데 만약 이 다양한 우주 여행 상품들 중에서 이 목성 여행 상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가고 싶진 않네요. 마지막 세 번째 엑소픽, 목성 얘기를 했으니 이 목성 주변을 돌고 있는 목성의 위성을 하나 뽑아봤는데요. 바로 목성의 4대 위성 이오, 가니메데, 칼리스토, 유로파 중 저는 유로파를 픽했습니다. 제가 유로파를 픽한 이유는 태양계에서 지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위성이기 때문입니다. 이 유로파는 20에서 30km 두께의 두꺼운 얼음층이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. 에이, 무슨 얼음으로 이루어진 추운 위성에 무슨 생명체가 살아?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확히 저의 함정에 걸려드신 겁니다. 사실 이 얼음층 아래에는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2016년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하였는데 이 발표가 바로 이 유로파 얼음층을 뚫고 뜨거운 물이 분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고더드 우주 비행센터의 행성과학자 루카스 박사팀은 네이처 애스트로노미 저널에 유로파가 이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수분만에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을 계속 내뿜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. 유로파 얼음층 아래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면 지구보다 무려 2배나 큰 부피의 바다를 가지게 되어 태양계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천체 타이틀을 얻게 되고요. 실제로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도 이 바다에서 탄생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만큼 이렇게 풍부한 양의 물이 존재하는 유로파 또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죠. 유로파 리포트라는 영화도 이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바다에 살고 있는 외계 생명체와의 사투를 벌인 영화인데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세균과 같은 단순한 생명체들은 충분히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. 진짜로 지구가 아닌 다른 우주에서 이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정말로 소름이 끼칠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로파 탐사를 반대하는 과학자들도 있는데 지구의 탐사선이 이 유로파의 얼음층을 뚫고 들어간다면 탐사선에 묻어간 지구의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액체 바다로 이루어진 유로파의 환경에 너무 잘 적응해 그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라는 주장 때문이죠. 그래도 나사 정도의 기술력이면 당연히 그런 위험성은 100% 제거하고 탐사선을 보내겠죠. 실제로 나사에서는 이 20km가 넘는 얼음층을 뚫는 건 기술적으로도 힘드니까 이 얼음층을 뚫고 분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유로파의 바닷물을 공중에서 샘플로 채취해 분석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네요. 연구팀이 밝혀낸 이 분수의 높이는 자그마치 이 200m도 아닌 200km나 되는 높이까지 솟구친다고 하니 샘플 채취는 비교적 쉬울 거라 예상합니다. 얼른 탐사를 해서 지구 외에도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우주, 그 중에서도 태양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실 3가지를 엑소픽으로 준비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나요? 슬기로운 과학생활은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